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네, 5월 3일 금요일 오후장 어느덧 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FOMC 이벤트를 잘 소화해내면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 흔들렸던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또 뉴욕 증시 간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변 상황, 여건들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강한 상방을 예상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 5월 변동성 장세의 하락 시 매수 전략 이런 얘기가 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주에는 관광객 20만 명이 몰려온다는 또 슈퍼 위크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골든 위크, 또 중국도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증시 흐름이 계속해서 어떻게 그려질지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풍부한 그런 시장 이야기 또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식 라방에서는 이번 주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를 해볼 거고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증시 일정들 테마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에 맞는 원탑 종목까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원탑 종목은 함께 하셔야지만 종목명부터 대응 전략 또 상세하게 받아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원탑 종목의 장중 전략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끔 방송 중간중간에 이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함께 전략까지 종목까지 또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방송도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고민들 함께 남겨주신다면 이 방송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빅스 대표님 바로 모셔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방송에선 처음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매일같이 2시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주식라방 오늘도 출발을 할 건데 자, 이번 주 증시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했어요. 결국에는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했는데 아쉽게도 이 실적 발표랑 FOMC를 좀 소화를 해내면서 이 점진적인 약간 힘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겠죠. 다음 주 또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이 증시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수익 볼지 여기에 대한 체크 포인트 제가 같이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지부진하다고 우리의 계좌까지 지지부진할 필요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 함께 정략하고 전략 세워가면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0.1% 소폭 오름세 들고 가면서 268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0.01% 소폭 빠지면서 867.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단 양 지수 모두 상승폭을 축소를 해갔고요. 그래도 코스피는 여전히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지만 아직도 약한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정말 상승으로 강하게 바꿔줄 그러한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보면 좋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해답 오늘 빅스 대표님과 함께 50분 동안 또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하시면서 이 내용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황에 대한 도움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은 뭐 여느 금요일과 다를 답답하죠? 바가 없는 네. 그런 하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테마 업종이나 이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주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엔 또 실적에 대한 이 이슈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밤 미국 증시는 전부 다 3대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뭐 메타나 애플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사실 좀 두드러졌다. 그리고 뭐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가 사실상 시장의 이 상승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반영됐던 부분들에 의해서 오늘 같이 좀 도망 상승을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기대도 했던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제 발표됐던 에코프로의 실적이 이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게 사실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 전지 실적이 사실상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체인 같은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가 좀 발목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 나쁘진 않다. 그리고 뭐 그렇게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그냥 딱 제자리 걸음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늘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국내 증시만 좀 약간 왕따를 당하는 듯이 계속 이렇게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실적들이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1분기 실적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실적을 배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수의 방향성까지는 잡아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업종별 순환매 장세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업종 차트 좀 같이 볼게요. 전반적으로 이 양지수가 모두 다 지금 하락 추세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11시 부근에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좀 도모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기대로 했었는데 네.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중국 증시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실적이랑 이 저 PBR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네, 그런 핵심 부분들이 좀 발표가 유인책이 됐어요. 좀 보여지지 않으면서 맞아요. 실망감만 더해지는 맞아, 모습이었거든요. 이 밸류 체인한다. 이 저 PBR이 사실 네. 1차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꾸준하게 투자자들에게 열어보니까 별게 없다. 기대감만 동반시키지만 막상 열어보니까 별거 아무것도 없다. 없는. 그래서 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5월 중에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뭔가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2번이나 당했으면 3번이나 당할까라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도 네. 이 증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금까지 그려왔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미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이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동반 상승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이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실적에 의해서 좀 증시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된다면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또 추격 매수, 분할 매수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항대를 뚫어내고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진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수급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양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지수 하단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미미한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멀리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한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시는 가이드라인 따라가면서 전략들 세워가시고 수익까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또 오늘 청산 사인 챙겨주시면서 또 수익 매도한 종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종목도 간략하게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수익 리뷰를 할 종목은 두 네. 개의 종목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첫 번째로 이제 레이저셀. 그쵸. 레이저셀이 이제 어제 네. 상한가에 들어간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레이저셀도 사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공략한 지가 좀 됐던 종목이에요. 4월 이번 연도 초반부터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수급세가 계속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좀 해주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저희가 이제 이 함께하는 방에서 제가 공략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8일 날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부근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진입을 했었고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상승 부분이 좀 나왔었지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적인 부분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부각이 됐던 이유가 HBM을 포함한 이 반도체에 대한 장비 그 재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랑 거의 비슷한 급의 장비와 이 기술 개발력을 갖고 있는 게 레이저셀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좀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했던 시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목표가를 두고 공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잔여 물량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제가 줄을 하나 그어드리자면 이 14,000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는 조금 더 슈팅을 노려보려고 지금 좀 잔여 물량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늘 또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시점에서 위에서 추격 매수를 잘못하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순환매 장세가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빨라요.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잡을 게 아니라
눌리는 종목들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나도 상한가 간 종목 눌림목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사인 또 잡아드릴 테니까 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증시가 괜찮게 가지고는 있지만 뭐 중국도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골든 위크라는 또 연휴를 기다리면서 우리나라도 물론 휴장이 또 앞두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하다, 답답하다, 루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발굴을 해 가야겠죠. 그리고 함께 하셨더라면 함께 하시는 방에서 보너스 종목으로 레이저셀 공략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또 매도 사인 챙겨주시면서 무려 15.1%라는 수익을 이 답답한 시장에서도 수익 실현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원탑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대비 큰 엄청난 선전하는 종목들을 선점해 가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츠한불 같은 경우 정말 K뷰티의 호황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뷰티주들, 화장품주들,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츠한불도 우리가 또 챙겨가면서 8.81%의 수익을 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조선주의 대장주 종목이죠.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날 진입을 했는데 무려 한 달가량 들고 가면서 이 종목 20.81%의 불기등 뽑아내면서 수익 실현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또 주가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줬던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장 대비 시장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이 보너스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원탑 종목으로 들고 와주시니까요. 잠시 후 원탑 종목 힌트까지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가 또 다른 종목 리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리뷰라면 리뷰인데 점검이랄까요? 오늘 또 이제 네. 이 시장이 또 되게 어렵잖아요. 수익 보기가 자주 보기가 되게 힘든 시장인데 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함께하는 방에서도 단타를 또 드리고 있어요. 오. 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고죠. 네.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PJ 메탈이라는 종목으로 단타 사인을 좀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네. 한번 같이 차트 좀 볼까요? 네. 자, 이 PJ 메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루미늄 이슈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 관세를 매기면서 사실상 중국과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중국은 이제 35%대의 관세를 굉장히 사양을 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PJ 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무빙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급적인 측면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이 단타 사인을 언제 드렸냐면 오후 11시 30분쯤 12시쯤 사이였어요.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에 4,700원대에서 매수가를 좀 잡아드렸고 두 번째 분할 매수 가격으로 4,600원대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 분할 매수 가격이 거의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나마 평균 단가가 한 4,65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이 4,650원에서 단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고점 기준까지 몇 프로가 올라갔죠 지금? 10%가 좀 넘는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우리가 사실 이 수급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게 장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손절가며 뭐 목표가며 여기에 대한 매수할 가격까지 제가 이 함께하는 방에서 전부 다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나 요즘에 막 내 계좌에는 단기 스윙이라고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수익도 못 보겠고 자 스윙에 지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꾸준하게 단타 사인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참고로 지금 또 로이 대표님이 함께 방 운영을 해주시는 로이 대표님께서 또 장중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단타 종목도 꾸준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오늘 마지막이라도 또 좀 수익 챙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주에서 주도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PJ메탈 같은 경우 오늘 이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공략 도와주셨고요. 우리 함께도 수익을 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은 그냥 함께만 하셔도 여러분께 기술적으로 진입하고 예술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그 매매 타점과 가격대 상세하게 잡아주시면서 함께 수익 실현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도 발 맞춰서 전문가님과 한 호흡으로 수익을 꼭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더구나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원탑 종목으로 들고 온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당일 수익 실현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6.77%라는 수익을 하루 만에 챙겨볼 수가 있었고 또 그냥 함께 하셨던 보너스 종목으로 우리 또 사명을 바꾼 종목이죠. YC 같은 경우도 7%에 가까운 수익 더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수익 리뷰까지 맞춰보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원탑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그럼 종가 베팅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를 또 빼먹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 원탑 종목의 힌트. 여러분들이 뭐 이 방송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시기에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니까 또 지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원탑 종목의 힌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랑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이 키워드가 딱 들어가 있죠. 국내 유일한 기업.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갖고 있다? 로봇 모션 제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사실상 이제 어떤 테마인지 유추가 되시죠? 로봇 테마의 종목입니다. 제가 로봇 테마를 왜 갖고 왔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부각되던 테마들이 있었어요. 어떤 테마일까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 있었죠. 그리고 AI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로봇 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테마가 지금 시장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꾸준하게 돌면서 상승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로봇 테마가 좀 반짝이는 모습들도 보였고 자, 화요일에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로봇 테마는 지금 수급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시점에서 시장이 상승이 제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첫 번째 힌트는 로봇 모션 제어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자, 두 번째 힌트는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탑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를 살짝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역시나 전문가님 좀 제가 앞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좀 키워드, 뭐 타이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국내 유일 이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상 시장이 뭐 냉탕을 보이든 온탕을 보이든 이 시장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시장의 주가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만큼 이 기대가 큰 성장주들의 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뭐 AI, 로봇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로봇이고 오늘 전문가님이 들고 온 종목이 로봇주입니다. 앞으로의 더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에 안에 들어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함께 선취매 해보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힌트도 2개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소개도 방송 마지막에 밝혀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재밌게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수익 리뷰 그리고 힌트까지 만나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걸까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함께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틀부터 바로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AI 들고 와주셨습니다. 또 성장주, 좋은 수급,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섹터 중에 하나고요. 일단 종목 2개, 플라리스 AI 그리고 플리토 챙겨와 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꼭 하나만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 그럼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이게 두 개의 종목이 네, 끼가 있어요. 둘 다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끼가 있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네. 다들 성격이 있는 거예요. 종목별로 이제 움직이는 뭐 패턴들도 그렇고 네. 시장의 상황마다 움직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 2개의 종목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좀 플리토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네. 대장주는 지금 AI에 있어서 네. 대장주로 움직이는 건 폴라리스 AI예요. 오늘 장난 아니었고요. 맞아요. 네. 또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게 대장주의 역할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네. 부대장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플리토가 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리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 이 시간대에 가지고 왔던 원탑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원탑 종목을 제가 그때 월요일 날 이번 주 갖고 왔었는데 네. 제가 깜빡 잊고 이 함께 하시는 방에
제가 종목 명만 드리고 나서 네. 매수가를 안 잡아드렸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다들 이제 이거 언제 잡아요 하시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차 싶었는데 네. 여러분 그때 월요일 날 기준에서 장 끝나고 나서 화요일 날 시초가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와. 오늘 고점 기준으로 못해도 대략 한 15%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건 좀 약간 놓쳐서 좀 저도 좀 아쉽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두 개의 종목 중에 플리토를 골랐던 것은 플리토는 앞으로 또 올라갈 힘이 있기 때문에 플리토를 고른 거예요. 그만큼 그 전에 이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에 의해서 그 뒤쪽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조정이 좀 길게 이어졌는데 거의 다 반납을 했죠. 뭐 사실상 상승 부분도. 근데 아직까지 수급세가 아직 남아있고 수급 주체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점을 좀 잡아내면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추세 변곡을 좀 노려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약간 그런 의심이 아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고 지지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했을 때 캔들상 현재 시점에서 다시 또 눌림목이 온다면 그때 진입을 해봐도 충분히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력은 사실상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거든요. 이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하게 저점 잡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자 윗꼬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또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 고점에 나왔을 때 사실상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살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애플이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또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급등이 또 나와줬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AI가 탑재된 이 신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애플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까지 훈풍이 불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전문가님이 골라와주신 이 두 종목 모두 다 탄력 좋거든요. 15% 그리고 약 5%대의 또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종목 그 외에도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10주년을 맞이해서 AI와 결합해 더 큰 전략을 또 세워 보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10%대까지 또 슈팅이 나와준 종목인데요.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우리는 좀 그보다는 낮게 그지만 더 갈 여력이 충분한 폴리토를 공략해보자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수익률표에 있죠. 수익률표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이렇게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소개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방에서 공략 도와주신 종목들이 정말 시장 대비 정말 잘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서 이렇게 큰 수익까지 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만 띡하고 드리는 게 아니죠. 진입가, 청산가, 목표가, 비중 확실하게 또 전략도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냥 함께만 하셔도 한 달만 함께 하셨더라도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러한 종목들 이제는 내 포트폴리오 속에 담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궁금한 내용들, 고민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니까요. 좌측에 QR코드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내용들, 그런 고민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플리토에 대한 이 열정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지금 네. 감기로 좀 약간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의도치 않은 기침이 갑작스럽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네. 좀 꺼먹었는데 괜찮아요. 자, 우리 두 개의 내용이 더 종목- 중요하니까. 맞아요. 두 개의 종목은 결과적으로 둘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올라가는 종목들 위에서 추격 매수할 거냐 아래에 있는 종목들 눌렸다가 기다렸다 잡을 거냐 두 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AI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줄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AI를 좀 약간 관심 테마로 등록을 해두시고 꾸준하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가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이 성장주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원탑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던 우리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체크 포인트로 AI 짚어주셨는데 이 AI 중에서도 사실상 두 종목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함께 담아갈 볼 만한 종목으로 플리토를 짚어주신 만큼 이 플리토의 대응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장중 전략까지 오직 함께 하셔야지만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배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역시나 궁금한 건 오늘의 원탑 종목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담아가야 할 전문가님이 원픽 종목은 뭘까? 이 원탑 종목도 바로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 힌트를 좀 공개해 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힌트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키워드를 뭘로 했었죠? 국내 유일. 맞습니다. 국내 네. 유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봇 모션 제어에 대한 국내 유일의 이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두 번째 힌트는 사실상 좀 비슷해요. 힌트 1번과 2번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의 핵심인 로봇 모션 제어에 사용되는 각종 컨트롤러 그리고 센서, 엔코더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아까 전에는 그냥 국내 유일의 로봇 모션 제어에 대한 그런 기술력만 갖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로봇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 이 기업이 정말로 확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상한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힌트 2번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궁금하실 겁니다. 마지막 힌트 제가 조금 뒤에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키워드는 다 들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내 유일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 최초 그리고 뭐 기술까지 보유했다 그리고 최근 상한가까지 보여준 종목이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선점을 해보면서 함께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하단에 좌측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반짝이 켜져 있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 함께 해보시고 여러분의 궁금증도 말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꼭 받아가실 준비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를 좀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 배틀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석유 이슈를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사그라들었다 하면 다시 튀어오르고 좀 이제 잠잠해졌나 싶으면 또 한 번 튀어오르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 중동 리스크가 오늘 또 네. 사실 이제 두 개의 종목도 그렇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석유 테마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꺾일 때가 됐어요, 사실. 제가 이 테마를 좀 준비해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또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석유 다시 가나? 라고 생각하고 잡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그럴 것 겁니다.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이 석유 테마랑 네. 지금 보는 석유 테마랑 관점이 좀 달라져요. 오. 그래서 일단은 뭐 선택하자고 한다면 두 개 네. 중에 이제 한국 석유를 택할 테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석유 테마에 대해서도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2주 전이나 지금이나 좀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럼? 2주 전에는 시장이 조정 시기였었잖아요. 시장이 아예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비주류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고 다시 시장 자체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기술주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자율주행, 로봇, AI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두 개의 종목보다 앞서 봤던 우리가 로봇 테마나 아니면 AI 테마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에도 우리가 두 개의 종목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흥구석유를 살펴볼게요. 흥구석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관련주 중에 최근에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좀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종목도 그 고점을 뚫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똑같이 하락을 했어도 결국에는 다시 좀 조정을 깊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미 그때는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조정의 이 시기였고 지금은 이미 조정이 어느 정도 끝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다시 잡는다는 과정이 온다 하더라도 국제유가 관련주들은 좀 크게 움직임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다시 15,000원을 돌파하지가 않는다면은 사실상 좀 다시 반등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석유도 지금으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흥구석유랑 좀 다른 이유가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흥구석유는 올라가면서 저항대가 굉장히 많지만 한국석유는 오늘 그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16,800원대 라인을 지켜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와는 좀 별도로 움직임을 좀 추가적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탈출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짧게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석유가 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비중을 지금 막 예전처럼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네. 지금 완전 소액으로 조금씩 비중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네. 우리가 시장이 짧게 치고 맞아요. 빠지면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현명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상 지금 이 두 종목 중에서는 한국 석유를 골라주시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스탠스를 가져야 할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많이 실으면서 우리가 들고 가도 됐지만 지금은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 초입에 있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요. 이 석유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기술주들을 함께 공략해보자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셨고 혹 한국 석유를 꼭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틀을 짧게 잡고 대응하면서 이 종목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배틀을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초관심사는 원탑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탑 종목 오늘 또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들고 왔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도 이 로봇 관련주에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로봇 테마 산업에 있어서도 기술력까지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에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께서 한 달간 짚어주셨던 종목들만 받아가도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어떻든 시장이 뭐 냉탕이든 온탕이든 이 온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계좌만큼은 우리의 포트폴리오만큼은 따뜻하게 대표줄 그러한 종목들만을 선별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오늘도 상승 곡선 그려내주고 있는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어제서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15%의 수익 챙겨볼 수가 있었고 또 이츠한불 같은 경우도 뷰티주, 화장품주를 움직여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제 수익 매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매도만 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 빅스 대표님이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원탑 종목의 마지막 힌트부터 해서 우리 오늘의 교육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아까 전에 원탑 종목 힌트 1번과 2번 들었죠? 자, 그 힌트에 대한 1번, 2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로봇 재료를 갖고 있어요. 로봇 모션 제어에 대한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종목은 로봇에 대한 재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연료 정지용과 태양 발전용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자, 뭐 사실상 앞에 있는 연료 전지용을 빼놓고 놔더라도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태양 발전.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 그래도 로봇만 해도 재료가 좀 충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왜 부각이 될까요? 자, AI로부터 시작되는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의 증설로 인해서 이어지는 전력난. 이 전력난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이며 구리며 전선이며 기타 등등의 이 전선과 관련되어 있고 신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다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부각될 이유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지고 있을 테마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자, 우리가 사실 재료의 기업 분석이나 힌트는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차트 같이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 결국 어떤 차트인지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교육을 함께 하시고 나머지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볼 교육 내용은 이번 주에 또 시장이 어떤 내용으로 시장을 좀 움직였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재료들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패스를 하고 자, 이 내용 재료가 지속이 된다면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잡고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자료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이번 주 자율주행 굉장히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 이 중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슈가 뜨게 되면서 이번에 테슬라가 장중에 막 15% 가까이 급등하는 등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그 이슈를 보이고 나서 국내 증시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같이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외국 기업 중에 처음으로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한 기업이에요. 특히나 테슬라가 보유한 완전 자율주행, 그 FSD라는 이 기술은 이 중국 시장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테슬라의 매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이슈를 볼 때, 재료를 볼 때요, 재료의 강도랑 지속성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강도랑 지속성. 왜? 얼마나 큰 이슈인지, 얼마나 오래 갈 이슈인지.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이슈 자체적으로는 지속성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가고 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기존에 이미 자율주행에 한 차례 상승을 보였던 두 종목은 공개를 했어요. 첫 번째 라이콤, 두 번째 라닉스죠. 여기에 부가적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역시나 자율주행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종목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차트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종목만 안 가고 있을까?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또 준비를 해왔어요. 마지막에 있는 땡땡리스라는 차트인데 누가 봐도 윗꼬리가 막 중간중간 나와 있어요. 윗꼬리가 못해도 한 6, 7개는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윗꼬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는 거 맞아? 또 내가 샀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윗꼬리는 저점에 있을 때일수록 매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게 하거든요. 자, 그냥 윗꼬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 윗꼬리가 나올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자,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자, 여기서 뜬금없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만들어낼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만큼 매집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할 뻔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해주는 이런 파동이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적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에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이미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수 전략도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으로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테마도 볼까요? 이 두 번째 테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예요. 자, 아까 전에 신재생 에너지가 왜 부각이 된다 그랬죠? AI 때문에 그랬어요. AI 네,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맞습니다. 수요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AI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즘에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죠. 네. 자,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 자, 전기차 충전소도 늘어나고 AI를 막 지금 뭐 한두 기업이 하나요? 나도 할 거야, 너도 할 거야 막 하면서 AI 막 다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이 AI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데이터 센터가 나와야 돼요. 데이터 센터가. 자, 각 기업마다 다 데이터 센터 지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늘어나 데이터 센터 늘어나 상시 24시간 구동이 되겠죠. 그러면 전력 우려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약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이 이슈는 계속 됐었습니다.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불을 지펴준 게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는 있어도 이미 그 전부터 이 관련되어 있는 전력 우려는 꾸준하게 있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빅테크들은 AI 전력 확보에 지금 진심이에요. 전력이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뭐 다 지어놓고 운영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떠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룩필드와 10기가와트에 관련된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AI 열풍이 불면서 미국서 전력 소비량이 연간 20% 이상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 여러분 20%가 굉장히 적어 보이는 수치지만 굉장히 큰 수치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또 올트먼, 챗 GPT의 이 CEO죠.
오픈 AI CEO. 자, 베이조스랑 핵융합과 태양광 등에 투자하는 등 여기서도 역시나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 테슬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에 전력 저장 장치 공장을 설립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데 오픈 AI가 지금 핵융합이라고 여기다 써놨지만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에도 굉장히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전력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가장 먼저 뭐가 움직였었냐? AI 원자력 발전이 움직였습니다. AI 원전.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꾸준하게 또 사이클이 돌아줄 때가 됐어요. 재료도 재료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눌림목을 받았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 힘 자체가 남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대표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관련 재료들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로 SDN, 태양광 관련주에서는 현재 대장주를 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금양 그린파워. 저는 개인적으로 SDN도 마찬가지지만 금양 그린파워도 이것도 눌림목을 잘 이용하면 수익을 좀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개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항상 종목을 공략할 때 다양성을 보거든요. 재료가 한 가지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네.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작고.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땡땡 니스도 그렇고 원탑 종목도 그렇고 네.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테마가 있으면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땡땡 전기도 재료로만 본다면 굉장히 많은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주 여기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고요. 자, 구리 관련주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특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트를 보자 하니 여러분들 지금 구리 관련주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 보면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미 우리가 잡지 못할 수준으로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어때요? 재료도 많은데 재료도 다양한데 자, 여기서 박스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박스 안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매집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음봉이 2번이나 출현되면서 마지막 수급들을 다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포지션이 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면서 자, 단기 이평선도 우상향을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기 굉장히 최적의 시점이라는 점 궁금하시죠? 이 종목 역시나 아까 봤던 땡땡 니스처럼 이 종목 제가 이미 함께 하시는 방에서 종목 이름이랑 매수 전략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나 아까 봤던 그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이 테마에 대한 종목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어서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재료의 강도와 그리고 지속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즉 시세의 연속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 모멘텀들 그리고 업황을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율주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전문가님이 도움 말씀 주셨을 때도 지금 우리 주가가 일단 상승의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이 기술주들을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다 이러면서 이 땡땡 닉스를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 함께 매매 타점, 가격 전략 받아보면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방에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또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골라주셨습니다. AI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이어져서 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부각을 받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재료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또 차트상으로 봐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진입 시기다 이렇게까지 코멘트 달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지금 빠르게 선취해 가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장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교육까지 맞춰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기다렸던 건 원탑 종목이겠죠. 이번 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원탑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힌트를 만나보긴 했지만 또 차트 분석까지 궁금해요. 자, 우리가 이제 총 3가지의 힌트를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를 해드렸어요. 로봇 테마의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국내 유일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로봇 모션 제어에 대한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종 컨트롤러나 센서 여기에 대한 개발과 생산,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로봇에 대한 재료를 가질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 대한 재료까지 함께 겸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우 지긋지긋한 거 3번, 4번 들었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우, 여러분들 눈에만 봐도 굉장히 딱 구미가 좀 당겨 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요? 상승이 굉장히 크게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는 그런 종목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11,000원대 주가에 위치해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4,000원대까지 불과 3개월 만에 100%가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뭐 종목들이 3개월에 100%를 갔다 그러면 굉장히 천천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요즘에 하도 막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맞아요. 많이 연출이 되니까. 맞아요. 그쵸? 요즘 막 하도 막 종목들이 막 눈만 떴다 감았다 하면은 막 20%씩 올라가고 튀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예. 이 종목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네. 자, 이 종목도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도 하는 모습이지만 한번 올라갈 때 어때요? 자, 이때 당시에 16,000원의 주가가 이때 단 3일 만에 얼마까지 갔어요? 5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3일 만에. 와. 자, 아까 말했던 눈 떴다 감았다 하면은 50% 올라간다는 종목이 이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때 당시에 상승을 보이면서 여러분 누가 봐도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는데 아니 조정은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반납을 거의 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받고 자리를 잡아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 갈 거야 하면 이제 바로 상한가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들어 올린 이 시점에서부터 자, 조정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자, 보시면 지금 똑같이 그 전이랑 거래량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서 자, 이때랑은 다르게 결과론적으로는 단기 이평선의 우상향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이 종목 놓치면 여러분들이 로보테마의 종목을 또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 오면은 로이 대표님이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 차트 네. 함께 수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 짚어보면요. 코스피 0.05%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26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0.03% 하락 불 켜내면서 867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점점 장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시장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라고 여러분의 가장 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이 들고 와주신 이 원탑 종목에 또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보테마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로보테마 나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담아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눈 크게 뜨고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차트상 한 번에 강한 슈팅이 또 확인이 되죠. 이렇게 강한 슈팅이 좀 3거래일 만에 50% 이상의 슈팅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이슈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와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끼가 있는 종목이고 또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가셔야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또 화려하게 담아갈 수가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 전략 그리고 장중 전략은 함께 하시면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원탑 종목 이외에도 저희가 관심 종목 2종목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3종목까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3종목 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저희 방송이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정말 일석삼조 그 이상의 효과 그 이상의 혜택을 누려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종목들 받아가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선 이런 강한 종목들로 여러분도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